한국전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이 한국전력 주주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금요일 날도 결국엔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고 지금 좀 이렇게 주말을 맞이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주가에 대한 이유부터,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자, 이거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 우선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속상하지만 지지선을 저는요 43,800원에서 더 하락한 41,000원대로 보고 있어요.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선생 또 이것도 기분 좋치는 얘기한다, 너는 진짜 하락무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주가 올라갈 때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간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저는 41,000원에서 43,000원, 44,000 또는 크게는 47,000원 구조까지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왜냐, 이 한국전력 역시 사실은 이 높은 가격대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이란 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 기대감을 뭐라고 또 말씀드리죠? 기대감과 거품은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그동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춤하면서 다양한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발로 해서, 욕 아닙니다. 시발이라는 게, 시작을 해서 다양한 악재가 터져버렸다 라는 겁니다. 자, 결국 한국전력이 다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힘을 내려면 뭐가 중요하다? 이 전쟁이 일단 끝나야 돼요. 이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된다. 근데 제가 주가 하락을 예측했는데, 이 전쟁 협상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근데 해결되겠는가? 사실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협상 카드 내놓고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데,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좋게 얘기하던 이 러우 전쟁 때도 협상을 제대로 못했던 트럼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자체가 저는 시장에서 낮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외인들이 지금 계속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전력도 지금 제가 이 수급을 오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가를 올릴 때 외인과 지금 주가 떨어질 때 외인들의 모습이 진짜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외인들의 영향력도 그동안 한국전력에 크게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주린이 분들이 사실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고, 이런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대로 가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제가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할지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 한국전력 높은 가격에 좀 이렇게 물려있다, 내가 이렇게 물려 계시다. 그리고 또 뭐 물타기, 이런 분들이 이제 물타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그렇죠? 물타기를 좀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또 한국전력이 어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패 위험은 없으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쨌든 바닥으로 내렸을 때 내가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주가 내가 뭐 요런 데서 잡았다 진짜, 그런 분들은 또 추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들 다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댓글에 한국전력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방송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까지 다시면 이 한국전력이 크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 상승한다,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보면서 왜 주가가 이렇게 됐는지부터 우선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높게 상승해 왔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요, 정말 조정도 사실 잘해왔어요. 그죠?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 부분도 정말 잘 잡고 그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예요. 이쁘게 올라온. 근데 이 상승의, 죄송합니다. 이 상승의 원초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하락도 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린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이유를 안다면은, 하락의 이유도 안다면. 자, 한국전력이 상승하기 위해선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유가가 안정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만 이 전기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거예요. 물론 부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것들은 있어요. 이 내용에. 예, 어떤 분들은 이 유가는 크게 이유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유가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하락에서는. 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저는. 자, 이거를 말씀드리면,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던 시기에, 자,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올랐나?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일단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의 다른 이름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품이에요. 자, 주가가 오르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오펙. 오펙. 자, 좀 더 잠시만요. 이거 차트를. 자, 이렇게 보면은 더 낮은 위치부터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시장이 한 2선인데, 자, 지금 보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정말 오랫동안 올라왔는데, 이 오르던 당시에 오펙 있잖아요. 오펙 아시죠? 산유국. 예. 걔네들이 유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 오펙이 유가 증산을 하려고 했어요. 증산. 더 뽑겠다 기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예, 유가가 낮은 거예요. 유가가 낮은데 증산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기름 유가가 더 떨어지는데 관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증산이 그러니까 중단된 거예요. 근데 계속 유가가 낮다 보니까 이 연료비가 줄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을 만든 요인인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이 전기료 인상인데, 이 전기료를 인상하겠다. 우리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한국전력이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예? 200조 넘습니다. 200조 이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우리가 이제 투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이 이 한국전력이요. 그러니까 200조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수익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료비가 낮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연료비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요금을 올리면 당연히 이 부채를 갚는데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 중에 좀 이제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 우리 주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이걸 판단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기관도 보시면은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연료비 낮고 거기다가 요금 인상까지 오면 야, 이거 실적도 훨씬 상승할 테고 부채도 해결되겠구나. 예. 이 부채를 감당하려면 요금을 올리겠구나. 자, 이 기대감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얘네가 한국전력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요금을 함부로 못 올려요. 아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 안정 상태에서 좀 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 유가 안정 상태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 거기다가 부채 해결하려고 요금까지 인상을 하겠구나 라고 이 두 가지가 이거는 확실했고 이거는 예측으로 붙으면서 이 주가 상승을 이끈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외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코스피까지 난리가 나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적 발표 나왔죠? 나왔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았다. 흑자 나온 결과도 굉장히 기대 이하였고 거기에 요금 인상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그 상황에 또 뭐가 터졌죠? 예, 맞습니다. 지금 중동 이슈 있죠? 전쟁 이슈, 전쟁 리스크.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터진 겁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1,000까지 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 구간까지 이렇게. 선을 좀 못 긋죠. 죄송합니다. 자, 이때까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가장 매물대가 많은 35,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2차 지지선으로서 역할은 오히려 잘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국전력으로 수익을 보려면 사실 위에 매물대에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물 진짜 많이 타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 제가 솔직히 평단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문자 주세요. 좀 이따 행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행복 남겨주시고 제가 대응 방법 다 문자 주시면은 나중에 차후에 또 연락하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응별로. 자, 근데 어쨌든 평단가를 알아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바닥권 신규 매수를 이제 좀 선택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 그래도 리스크가 덜한 종목, 예를 들면은 지금 전쟁 리스크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도 있고 아예 리스크가 없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호재가 된 기업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전쟁 리스크 있고, 예? 거기다가 지금 이런 다양한 뭐 요금에다가 부채에다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수익을 가져가기 난항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신다면은 오히려 다른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붙들고 가신다면 뭐 이렇게 10% 정도 수익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이러한 등락을 이용해서 자, 매도를 통해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수익을 2배, 3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 타점, 이러한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이 줄이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저 박 선생 따라오시면 충분히 앞으로는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따라오고 배워갈 수 있겠느냐? 자, 오랫동안 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종목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해 드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동안. 지금 이 보이는 이미지가요, 작년 12월 방송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방송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가요? 이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부분도 계시고, 자, 이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매번 방송을 보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수익을 맛보실 수 있게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요? 자, 제가 화면에 번호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번호 띄워드리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많이 받아야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원동력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자, 보이시죠? 010-9857-2315번. 자, 이 번호로 문자로 행복이라고 저한테 발송을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투자하시면서 정말 어려움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수익도 보시고 시장 대응도 확실하게 하시라고 이 추천주뿐만 아니고요. 종목 진단부터 거기다가 종목별 목표가까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선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최근에 참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3월 3일 날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지금 보시면 3월 3일 날 바로 이날이죠.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도 정말 걱정 많으셨는데 제가 계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축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식만 한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식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주식 말고도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투자 방식. 자, 무슨 말이냐. 자, 작년 기준 저는 금과 주식을 어떻게 5대5로, 예, 그래서 25년도 최대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금 투자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연말까지 가져갔고요. 올해 초부터는 ETF에 많이 탔습니다. 이 주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증권만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대장주를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 26년 1월에 삼성전자 가지고 왔는데 매수를 했는데 난 2배도 안 올랐는데 옆에 한미반도체 보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물론 수익 났으면 우리가 박수 쳐야겠지만 우리는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금이나 ETF, 대장주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식보다 수익률도 어땠죠? 더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금은 또 안전자산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데 왜 주식에만 투자하냐 이거예요. 왜 주식에만 한 바구니에만 담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26년에는 우리가 어디에 또 투자를 해봐야 할 것인가?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제 번호죠. 010-9857-2315번으로 자, 문자 행복이라고 발송해 주세요. 남겨주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제가 공부도 시켜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 쓸 때도 뭐 다 잘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들 잘 쓰시잖아요. 예,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투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주식선생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